작가 버킷리스트, 그리고 오늘 나머지 또 3가지의 도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라는 전쟁에서 무기를 4개나 장착하니까 아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라는 애칭으로 여러분을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준 미션들이 있었어요. 결심의 글, 또 여러분 명언, 또 버킷리스트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작가라면 여러분의 글들을 몇 개 뽑아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결심의 글.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교사가 필요한 것보다 코치들이 많이 필요하죠. 나는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현재 학생인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잘 기억하려 할 것이다. 배워서 남주자. 교사가 꿈인 것 같아요. 그죠? 영화 소울의 대사라고 합니다. 인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 단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아야 해. 어느 쪽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정체성은 발견되거나 조작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용기를 낼 때 그 내면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야, 이거 실화냐? 아, 버킷리스트 그 10번까지 썼어요. 10번까지. 일기 쓰기, 좋은 문장 필사하기, 좋은 표현 메모하기. 야,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달성 기한이 다 2021년 12월 31일까지야.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작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친구도 10개나 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죠? 습관 코칭 연구소의 강의 듣기. 아주 엄청난 의욕이 드러나는, 진짜 이 친구는 거의 작가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제가 뭐였죠? 내가 작가라면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내 얼굴을 비추어준다. 나는 오늘 또 어떤 세계를 만들어낼까? 네, 잘 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작가의 아침을 가지고 딱 썼었는데 제 글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자, 이 극지방에 대한 비유 있었죠? 극지방에 대한 비유가 아주 참신했어요. 극지방을 다녀온 느낌이다. 자, 근데 아쉬운 점 하나를 말하자면 신호를 이렇게 줄여 쓴 것 같아. 줄임말. 네, 여기다 우유까지 마시면. 이런 표현은 굉장히 구어체예요. 우리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물론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구어체를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점을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 첨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까지 눈웃음을 짓고 있다. 나도 아침 해의 눈짓에 찡긋하며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편다. 그러니까 신호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거든요. 신호라는 뜻은 좀 딱딱하니까 좀 부드럽고 문학적으로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 기지개를 펴준다. 펴준다라는 표현은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냥 기지개를 편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해라는 것을 약간 의인화시켜서 눈웃음 짓고 있듯이 표현을 했고, 나도 그것에 맞춰서 찡긋하면서 하루를 밝게 시작한다. 네, 두 번째 글. 이 친구는 작가의 희망이란 제목으로 한 문단을 써봤네요. 네, 행복, 읽어주세요. 사랑, 즐거움, 열정.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절망 속에 햇빛 한 줄기. 그건 희망이었다. 네, 전체적으로 잘 썼죠? 이런 심리 묘사, 동작에 대한 묘사 아주 생생하고 한편의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창작의 고통과 기쁨을 잘 표현하였고요. 반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아주 탄탄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반전의 키워드가 희망이었죠. 그죠? 희망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추상적이죠. 행복, 사랑, 즐거움, 열정, 다 이런 단어들은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사물이나 인물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면 더욱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떠올랐다. 아프리카에서 온 엽서였다. 내가 후원해온 먼 나라에 살고 있는 토토가 보내준 편지. 어둠 속을 걷는 기분일 때 한 줄기 햇빛 같은 존재. 토토였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글쓰기를 멈출 수 없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하니다 라고 쓰인 토토의 따뜻한 엽서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이건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꾼 거예요. 희망이란 단어가 들어가나요? 없죠. 희망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아프리카에서 온 엽서라고 표현을 했죠. 위에 글이랑 비교해봐. 희망이었다, 희망이었다, 희망이었다. 너무 멀리 있게 느껴져, 글이. 구체적인 사물, 구체적인 이름,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전문적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글. 노트북을 키자마자 일상처럼 당연히 구글에서 20대 인기 소설을 검색한다. 젠장 맞을 순위의 80%는 로맨스 소설이다. 징글징글한 인간들. 승부욕에 불타서 오늘은 글이 더 잘 써질 것만 같다. 모범적이고 식상한 틀을 벗어났어요. 젠장맞을, 징글징글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비속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진솔한 감정 표현, 또 일상 묘사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비속어나 이런 욕설 이런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요. 어떤 모범적이고 틀에 박힌 글을 쓰는 것보다 이런 진솔한 표현, 일상 묘사가 이렇게 잘 드러난 글,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개성 있는 글을 쓰고 싶대. 근데 개성 있는 글이 그럼 어떤 글인데? 장르에 대한 이야기보다 뭐 작품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징을 언급하면서 이 리얼리티를 살리면 더 좋겠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징글징글한 인간들, 흔해 빠진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닌 독하면서도 매력있는 20대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오늘도 어둠 속에서 모니터를 켠다. 개성있는 글이라는 표현을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독하면서도 뭔가 매력있는 20대 여성의 이야기, 흔해 빠진 스토리, 이거를 뭘로 바꿨어? 신데렐라 이야기. 자, 여러분 공통적으로 벌써 느껴지는 게 있겠지만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번째 글.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아이의 이야기에 온점을 찍어준 지 한참이나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아이의 묘사가 머릿속에 아른거린다. 글 속 한 사람의 인생을 잡고 흔든 하민의 순수함은 저자마저 매료시켰다. 너무 잘 썼어 이거. 이번에 첨삭하면서 본 글 중에 제일 잘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빠져들게 만들어요. 어휘력도 굉장히 좋고요. 표현력도 중학교 수준이 아닙니다. 그저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하죠. 하민이라는 인물이 누굴까?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구성이 탄탄합니다. 다만 묘사하는 표현이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자, 이 두 줄을 한번 제가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첫 작품의 주인공, 어쩌면 영원한 뮤즈가 되어줄 인물, 아이의 이야기에 온점을 찍은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아이는 내 머릿속에서 뛰어놀고 있다. 위에는 좀 길죠, 표현이. 이거를 줄였어요, 이렇게. 뮤즈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뮤직의 어원이 뮤즈예요. 예술의 신. 뮤즈가 되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술적인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마지막 보시면은 이 표현 어떻게 좀 더 바꿨어요? 지금도 그 아이는 내 머릿속에서 뛰어놀고 있다. 표현을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아주 상당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정리 도구 오늘 또 3가지를 추가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퀘스천이 뭐예요? 질문이죠?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때는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태인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했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이 질문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문학 작품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호기심과 질문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한 남자가 무인도에 떨어져 수십 년간 지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쓴 거야. 벌써 정답을 썼네, 어떤 친구들이. 그렇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도 알까? 전체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자, 이것은 어떤 소설로 이어질 수 있냐면 1984 또는 동물농장 이런 소설들이 있어요. 정신나간 기사가 모험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까? 막 풍차랑 싸우고 괜히 선량한 사람들 막 두들겨 패고 실수로. 돈 기호테 잘 맞췄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색깔로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알 거예요. 그죠? 수상한 안경점. 여러분이 정말 재밌는 글을 쓰고 싶잖아요. 그죠? 호기심과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죠? 좋은 질문에서 좋은 글,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자, 요거 질문도 한번 던져볼게요. 왜 이름이 코로나지?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무엇이었지? 전 세계적인 확진 인구는 몇 명이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코로나 백신의 종류는 몇 가지? 어때요? 하나도 대답하기 어렵죠. 질문을 통해 깨닫는 사실, 모르는 것이 무궁무진하구나.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우리의 지식은 어쩌면은 이 해변의 모래 한 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1분을 드릴 텐데요. 최대한 많은 질문 쓰시는 겁니다. 제시어 다이아몬드. 몇 개 만들었는지 숫자만 써주세요. 숫자만. 예전에 10개 만들었습니다. 뭐야? 8개도 있네. 빵개는 뭐냐? 좀 심한 거 아니냐? 퀘스천 맵이라는 것은 질문을 만드는 지도죠. 어떻게 만드냐면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제시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여기다 동사를 붙여. 그 다음 뭘 붙여? 육하원칙을 붙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언제 연필을 쓰는가, 어디서 연필을 쓰는가, 이런 식으로 퀘스천 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무궁무진으로 만들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든. 야,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스마트폰을 좋아하는가? 언제 스마트폰을 좋아하는가? 그죠?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나오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질문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각 정리가 정말 훌륭해진다는 거죠. 쌤, 저는 글을 쓰고 싶은데요. 뭐에 대해서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글감을 만들면 좋아? 제시어를 하나 던져. 동사를 연결시켜. 동사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육하원칙을 쭉 연결시켜서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한번 이거 연습 꼭 해보세요. 원래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이디어를 폭풍처럼 막 쏟아내는 거지. 우리는 글쓰기니까 브레인 라이팅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말이 아닌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 글쓰기 이렇게 연습할 때, 생각 정리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10명 이내일 때 좋아요. 자, 순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써먹어 보세요. 주제를 설명한다. 진행자가 주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이제 의견을 작성합니다.
각자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모였겠지? 그 모인 아이디어를 평가합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가장 좋은 의견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주제를 이제 가지고 할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한국 수사 시험 공부를 잘하는 방법. 서로 질문하기 좋아요. 노래로 만들어서 왜요? 책 많이 읽고 유튜브 많이 보면 망하는 거 아니냐? 스토리로 기억하기. 공부 좀 하는 학생이구나. 서로 파트를 나누어 공부하고 서로에게 야, 당첨. A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1번 아이디어는 9점, 7점, 7.5점 이렇게 평가한 거지. 총점이 어느 게 제일 높아요, 지금? 그렇지. 1번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은 포스트잇 챌린지. 우리가 글쓰기를 잘하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포스트잇을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포스트잇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벽에다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책상에 붙이고. 자, 포스트잇이 왜 최고의 도구인가? 부담감이 적다. 자신감이 마구마구 올라간다. 시각적인 효과, 자극이 확 되죠? 동기부여가 확 되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 최고의 장점이죠. 자, 누적의 효과가 엄청나다. 메모지가 모여서 책이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구체적인 글을 쓰자고요. 추상적인 글을 쓰지 말자. 예를 들어 과제를 설명하는 쌤의 모습이 마치 지구를 침공하러 온 외계인처럼 보였다. 그 다음 이제 긴 글도 도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노트가 필요하겠죠? 한글 파일도 필요하겠죠?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명언, 좋은 글, 재밌는 글을 필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생각 정리 도구 중에 한 가지를 일주일 동안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실행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션.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흥미로운 질문과 나만의 대답, 이 주제로 한 문단을 쓰면 되고요. 어떤 질문을 해도 돼. 여러분만의 흥미로운 질문,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 여러분만의 대답, 그걸로 여러분만의 개성이 드러나고 재밌는 글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야 글 실력이 늘고 글쓰기가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럼 쌤 다음 주 수요일도 이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우리도 좀 쉬어야 돼. 6월 30일 날 주장하는 글쓰기 시작됩니다. 3주간. 다음 주는 수업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친구들한테 홍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에 주장하는 글쓰기로 만납시다.